첫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휴식기를 무패로 들어갔다. 파르마 원정에서는 다득점으로 승리했고 리그 유일한 무실점 팀인 유벤투스 상대로는 마린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3연패를 당하는 등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다. 이 경기는 연패 중인 홈 일정이기에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집중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토리노는 리그 개막 이후 5경기 무패로 깜짝 선두로 나섰었다. 그러나 라치오와 인테르에 연패하며 7위로 추락했다. 물론 선두권 팀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기에 한 두 경기를 승리해도 순위를 올릴 수 있지만 분위기가 추락했다. 이번 원정은 중앙 수비수인 마리판이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기에 일리치와 리치 등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토리노는 나란히 3골을 기록 중인 콜롬비아 출신 자파타와 스코틀랜드 대표 공격수체 아담스의 마무리 능력이 좋다. 그러나 마리판의 이탈로 인해 원정에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 어렵다. 칼리아리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수비 위주로 나설 토리노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시즌 출발이 준수하다. 비록 레알에 패하며 휴식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중위권 팀 상대로 착실하게 승점 3점 경기를 하며 상위권에 올라있다. 선수단 구성의 변화가 큰 이번 시즌이기에 초반 고전이 예상됐지만 아요세, 페레스가 문전 앞에서 기회를 잘 해결했고 페페의 부활도 컸다. 헤타페는 휴식기 전 4경기에서 승점 5점을 따내며 강등권을 벗어났다. 그러나 리그 1승에 그치며 16위기의 안정적인 잔류권 진입을 위해 승점 획득이 필요하다. 때문에 난적 비아레알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잘하는 버티기로 나설 것이다. 역습 상황을 이끌 우체와 마요라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헤타페는 아람바리와 미아 등이 팀을 떠난 막시모비치의 공백을 잘 메우며 중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네와 알더레테 등 최종 수비가 위험한 파울을 자주 하기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페페와 바에나, 피노 등이 빈틈을 놓치지 않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개막 4경기에서 무승으로 승점 3점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우디네세전 승리를 시작으로 2승 1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도약했다. 유로파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하며 출발이 좋기에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원하고 있다. 지난 시즌 지로나를 챔스로 이끌고 가세한 도부비크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팀의 기세가 올라갔다. 인테르는 밀라노 더비 패배 이후 연승에 성공하며 2위로 올라왔다. 그들의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승점 14점이지만 그래도 순위를 끌어올린 건 의미가 있다. 토리노전 해트트릭의 주인공인 튀랑은 벌써 7골을 기록하며 세리의 득점왕을 노리고 있고 디마르코와 둠프리스, 다르미안 등 정상급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원활하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로마는 이태리 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펠레그리니를 필두로 크리스탄테와 코네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홈에서 강팀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나 프라테시와 차라노글루, 지엘린스키의 인테르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튀랑의 확실한 마무리 외에도 라우타로가 문전 앞 침투로 해결할 수 있는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오세르전 승리 이후 다시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수 시즌간 리그앙의 중위권 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했는데 이번 시즌은 강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아담스를 비롯해 랭스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노르딘 등이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중원에서 수비 라인 보호가 되지 않는다. 쇼타르트가 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려야 한다. 마르세유는 스트라스부르의 시즌 첫 패를 당한 이후 앙제 상대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초반 연승에 성공했기에 모나코와 파리의 뒤를 추격하는 3위다. 닐 무파이와 그린우드 등 팀의 새로 가세한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고 호이비에르의 중원 경기력도 좋다. 이 경기에는 무파이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Y가 그린우드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는 최고의 테크니션인 사바니어와 함께 이선의 화력이 좋은 팀이다.
그러나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호이비에르와 콘도그비아 등 어매치 기간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중원을 지키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그린우드가 측면을 지배할 마르세유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오사수나 원정 패배 이후 나선 알라베스전에서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그 경기에서도 패했다면 레알의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9경기에서 알라베스전 해트트릭을 비롯해 10골을 기록 중인 베테랑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맹활약 중인데다 토레스와 하피냐 등도 역할을 하고 있다. 단, 대표팀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야말의 경우 이 경기에 결장할 수 있다. 세비야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에 이어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휴식기 이전 경기 승리가 컸는데 안탈루시아 라이벌인 베티스 상대로 승리했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바르샤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4일 정도 휴식하고 나서기에 체력적인 이슈가 없는 홈경기다. 브라질 팀에서 맹활약하고 돌아온 하피냐가 나서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가 나설 바르샤가 야말의 공백을 메우며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